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이 영상이 또 어느 분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또 한번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오늘 좀 써보려고 하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예, 유튜브로 하면은 좋은 게 적어도 주말에 뭔가는 했다 이런 어떤 좀 만족감을 줍니다. 예, 적어도 허투루 날리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좀 못 올렸네요. 그랬고 지금 뒤로는 람보 코끼리 가지고 그냥 한 마리 보이고. 자, 지금 해결사 이 선생에서 이름을 골방 선생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간 자체가 완전 골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름에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재밌는 걸 보거나 아니면 일신상에 무슨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좀 이제 도움이 그걸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로 담배를 끊은 지 한 4주일 정도가 됩니다. 담배 자체는 한 25년 정도를 피웠었어요. 25년 정도를 피웠었고, 굉장히 골초였습니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진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보로 레드, 말보로 레드로다가 하루에 한 2갑 정도를, 피웠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도 그랬었는데, 대학생 때는 거의 완전히 물고 살았고,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게 저 훈련소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그 정도로 좀 고초였고, 지금도 영화관을, 지금은 가는데, 담배 끊기 전까지는 영화관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에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영화를 안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담배를 피웠었어요. 그러다가, 별다른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교육을 받고 있다가 시청 가서 홍보사업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 그냥 담배나 끊어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5시쯤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는 내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서는 담배를 끊기로 실행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별한 계기를 찾지 마세요. 그냥 계기를 찾지 마시고 그냥 담배나 끊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까운 내과로 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구석방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무슨 계기가 있어서 찍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찍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실행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배경이 진짜 좀 묘하게 잘 어울려가지고 골방 선생 이름에, 그래서 앞으로 좀 이 템플릿을 쓰려고 합니다.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기본 템플릿. 그럼 되고, 금연이 이제 4주가 됐는데, 별다른 비교는 없습니다. 그냥 내과 가서 그냥 약으로 해결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챔픽스가 근데 이제 화이자에서 한국에 수출을 안 하죠. 수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챔픽스의 카피약을 이제 먹고서는 담배를 끊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고 있는데, 이 처음 일주일은 담배를 그냥 피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담배를 그냥 피우고 하루에 약을 하나씩 먹으면서 담배를 그냥 피우라고 하는데, 점점 이제 약이 몸에 돌기 시작하면 담배가 맛이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확 느끼진 못했는데, 담배가 맛이 없다 이거를. 근데 이제 그 일주일이 저한테 참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일주일 정도는 담배를 피워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담배를 그때 참 많이 피웠었는데, 확실히 약간씩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이라고 치면은 한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은 제가 화요일부터 시작했었는데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정도가 되니까는 담배가 이렇게 많이 줄어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때부터는 절대로 이제 담배를 한 대도 피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 2주차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하나씩 먹게끔 되는데 약의 용량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의 준비를 했다 보니까 그 2주일째 첫날을 많이 힘들게 보내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약값의 80%가 국가에서 보조가 나와요. 그리고 12주 코스를 완주로 하면 그 20%의 자기 부담금도 나중에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환급 받지 못하더라도 또 다시 또 실패하면 또 신청하고 해서 언젠가 이뤄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침 또 정초니까 아직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해 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그렇게 크게 힘들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라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이유가 약간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또 다른 약이 있겠죠, 뭐. 예. 진짜 요번에 느낀 건데,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일단은 돈으로 해결이 되죠. 돈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 금융치료가, 쉬운 게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치료가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러면 대부분은 차선책으로 약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그러면 챔픽스 먹고, 뭐까짓 거. 잠이 안 와요. 그럼 졸피뎀 먹고, 뭐, 근육이 안 커져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먹고, 뭐까짓 거. 대부분은 약으로 해결이 되고 어떤 문제가 약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약이 부족하지 않았나 씨, 더 넣으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기 그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까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로 가셔가지고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식후에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식전에 먹어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메스꺼울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식전에 먹어도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 있죠.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불편하신 경우에는 우유 한 잔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약을 드셔라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게 이 챔픽스 계열의 약을 이용해가지고 담배를 끊으시는 경우에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 40% 가까이가 되고 12주를 완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가 돼요. 지금 뭐냐면은 약을 먹다가 야 이제는 약 없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제 약을 안 먹어버리는 거죠. 저는 아직 제가 실험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약을 한번 안 먹어보자 이렇게 그런 용기가 없어요. 지금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근데 약을 안 먹게 돼버리면 바로 그 금연의 금단 증상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찾기 전에 약이 이제 몸에 돌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울 거란 말이죠.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절대로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약을 끊지 마시고 12주까지를 완전히 완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들었어요. 그끔 되고 이게 왜 12주냐면은 대부분의 어떠한 그 습관적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완전히 체득된 것이 떨어질 때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담배 피우는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침에 일단 한 대 피우죠. 아침에 한 대 피우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와서 한 대 피우고 뭐 차 타기 전에 피우고 또 자기 전에 피우고 이런 식으로 그 흡연 자체가 완전히 루틴화가 되어 있는데 그 루틴에 해당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3개월에 꽉 채울 때까지 절대로 중간에 약을 끊지 마시고 완주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 의사 선생님도 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되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제 몸에 해롭지 않다고 믿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이제 타르나 그 일산화탄소 같은 어떤 발암물질,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니코틴 자체는 굉장히 맹독성 물질이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니코틴의 치사량이 8mg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8mg으로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그때 이제 니코틴이 수용성 물질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상 없이 체외로 배출이 된다. 이걸 사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담배가 진짜로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걸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보면 그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담배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혈관이 수축되고 또 잠깐 풀어지만 하면 또 수축되고 또 수축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뭐 혈관이 수축된다고 하는데 그게 대단한 건가? 그냥 뭐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뭐 내 몸에 엄청난 이상을 끼치고 있나? 내가 무슨 심장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진짜로 약을 먹고 정말 군대 제대하고 만 24시간 담배를 안 피워본 날이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군대 계실 때도 훈련소 나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담배 피우는 거였어요. 예, 정말로 제일 먼저 한 게 담배 피우는 거였는데
20대 때는 모르죠.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는 정말 하루만 끊어도 이 중앙일두근, 여러분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중앙일두근. 예. 중앙일두근에 진짜 신호가 바로 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로 그냥 다릅니다. 그냥 완전 느낌이 어, 거기가 이렇게 묵직하고 이렇게 좀 뻐근해서 그래서 잠을 일어나게 될 정도, 그 정도의 신호가 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 20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딴 게 있나?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뭐 진짜로 얘들은 잘 안 쓴다는 건가? 이렇게 될 텐데 사실 30대도 30대도 그걸 체감을 하기가 힘들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나 지금 20대 때 체감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진짜 좀 평소에 생활 습관 좀 점검하시고 30대인데 체감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라도 뭔가에 좀 바짝 하시고. 근데 40대들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거예요. 40대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텐데 물론 40대에도 전혀 그런 게 그냥 너무 이 중앙 일두근이 날뛰어가지고 난 죽겠다 그냥 컨트롤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진짜 있긴 있을 텐데 진짜 유전자적으로 막 타고난 시미켄 형님 같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진짜로 야, 그 40대 정도면은 벌써 이제 흡연 기록이 많이 쌓이죠. 40대 정도면은 뭐 벌써 한 20년 정도 담배 피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요걸 딱 끊어보면은 바로 체감이 가능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폐기능이 엄청 좋았어요. 4주 만에 뭐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앙일두근에 그분이 오시는 거는 정말로 예 확실하게 차이가 날 거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 그 제일 크게 느낀 효과였어요. 예, 그게끔 되니까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보고 계신 40대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 그러면 정말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고 진짜 그 보면은 다른 거 없어도 그거 하나가 진짜 중요해. 그 중앙 일주근에 그분 오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쓸데없다. 나는 진짜 그거 쓸데없어.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은 일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날이 별이지 못한 검은 전장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언젠가는 쓸 때가 온다 이거. 언젠가는 쓸 때가 오는데 반드시 한 번은 오겠죠. 한 번 올 때 그 진짜 그 기적적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계속 이제 니코틴이 쌓여 있으면은 그 기적적인 한 번의 순간을 맥없이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쓸데없다 하시지 마시고 항상 언젠가 기회는 온다. 나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중요한 건 뭐다? 중꺾마라 이거야. 중꺾마. 중요한 건 정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예, 몸 관리를 하시라는 거, 그리고 특히 담배 끊으시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고, 이 약이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당하시는 건 아니고, 일부 분들이 이제 약의 부작용을 겪으시는데, 일단 악몽이 이제, 그러니까 저도 부작용, 악몽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몽이 부작용일 수가 있나? 이러면서 그냥 웃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작용 겪는 쪽이었어요. 부작용 겪는 쪽이라서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생생한 악몽을 꾸게끔 돼요. 오히려 그 악몽의 내용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 이런 거, 이거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과 대면할 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악몽은 사실 겪으시면은 진짜라는 거. 그럼 되는데, 뭐, 꿈을 못 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꿈을 못 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 중에 이제 불면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니코틴의 금단 증상 중에, 그러니까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잠을 사람이 못 자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니코틴 농도가 갑자기 몸에서 낮아져서 잠이 안 오는 건지 그건 의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불면증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밤에 시작하시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화요일에 시작을 했는데 화요일 밤에 진짜로 그냥 아예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로 아예 한 한 시간은 아예 안 되고 한 20분 정도 잠들었다 깨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날 늦잠을 잘 수 있는 금요일 날 시작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쉬시기 전날 시작을 해보시면 조금 고생을 덜 하시지 않을까. 저는 수요일 날 저기 출근해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네, 그럼 되고 불면증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불면증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악몽은 꽤 오래 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뭐, 나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잠드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악몽 때문에 한번 깨고, 그냥 다시 또 자면 돼요. 물론 이제 몸 키우시는 분들은 근데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좀 알고 시작하시면 좀 덜 놀라십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근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도전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또 이제 야, 씨, 담배나 끊어볼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특히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첫 건강검진 결과표 받았을 때 그때 아무래도 이제 야씨 담배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다 보니까는 정말 안 해본 방법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사탕도 먹어보자. 뭐 이것은 다 의지의 문제다. 뭐 금연초도 한번 해보고 아로마 파이프도 해보고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다 해봤어요 진짜로. 다 해봤는데 금연을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도 듣고 유튜브에서도 봤고 했던 말을 또 다시 전해드리자면은 제가 정말 숱하게 실패를 해봤지만은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약, 때 맞춰서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냥 과학적으로 약으로 해결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고 이게 좀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 가지고 진짜 불편해 죽겠네 아주 그냥. 됐고 그 다음에 저가 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은 이 약의 원리가 도파민 수용체를 이제 빵빵하게 만들어 가지고 니코틴이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못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니코틴이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을 못하니까 그 이제 담배를 피워도 기분이 좋거나 안도감이 들지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금연을 유도하는 약물인데 그 약이 도파민 수용체를 일정한 수준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약이 지금 저의 호르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뭐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라는지 모르겠는데 약을 한 2주일 정도 먹다가 이제 술자리를 갔는데 술을 마실 때 술이 주는 어떠한 그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쓴 액체를 그냥 마시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파민 수용체가 많이 이렇게 좀 둔감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일정한 수준 유지를 해준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없어지고 금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원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끔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담배를 이제 불안하거나 열받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담배를 많이 피우지만은 일상 속의 흡연은 대부분 이제 어떤 루틴 속에 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아니면 차 타기 전에, 뭐 식사 후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잠자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담배를 피우게끔 되다 보니까, 그 피우던 상황에서 뭔가 다른 흡연 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그냥 이 순간이 버텨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하면은 더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탕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사탕이 이제 이클립스라고 지금 그 여기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캔에 들어있는 그 요만한 사탕 아시죠? 제가 첫날에 그걸 샀거든요. 근데 그 금연 첫날에 진짜 그 사탕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열어보니까는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진짜 첫날에 물을 3리터나 먹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첫날이 그런 식으로 좀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그 사탕이 점점 줄더라고요. 이제 물은 많이 마시면 뭐에 좋은 거니까 아무것까지 그러다 치는데, 사탕은 그러다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첫날은 그거 한 통을 다 먹고 더 먹었었는데,
그 다음날에는 한 통 조금 덜 먹고 또 조금 덜 먹고 덜 먹고 덜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통 가지고 한 3, 4일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생짜로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추파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클립스나 이렇게 좀 이렇게 작은 통에 들어있는 캔디를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근데 이게 깡통이라 가지고 이제 걸을 때마다 저쪽에 소리가 나가지고 조금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들고 다녀본 여러 가지 중에서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목캔디 같은 경우에는 또 먹고 바로 그 저기 비닐을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면 또 주머니 속에 넣어야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래서 좀 불편했고, 그다음 이클립스나 이렇게 다른 어떤 그 다른 종류의 캔 속에 들어있는 사탕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옆에 사람한테 하나씩 권하기도 좋죠. 그러다 보니까는 도움이 되니까 꼭 좀 저기 구비를 하시라는 거. 그끔 되고,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흡연자들이 흔히들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사회생활을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제 남성의 흡연율이 22%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시면은 나머지 이제 저기 나머지 78%의 사람하고 사회관계를 맺으시면 돼. 굳이 그 22%에 섞일 필요 없고. 사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는 좀 끈끈하죠. 담배 태우세요 했을 때, 예, 태웁니다 하면은 막 마음에 안도가 돼요. 이해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흡연을 이어가시기에는 너무 좀 실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78%의 사람들과 다시 또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이것저것 저것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이 담배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핑계일 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흔히들 그 이유로 꼽는 게 이제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담배 태워야 집중력이 잘 유지가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압니다, 어떤 느낌인지. 근데 담배를 끊어보니까 알게 된 게, 그 담배를 통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태우려고 밖에 나가서 또 뭐 핸드폰 잠깐 보면서 한 대 빨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하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유튜브로 막 하다가 그냥 찍다가 그런 다음에 담배를 한 대 피울까 하고서는 여기서 그냥 바로 피울 수 있고, 그다음에 끄고 다시 또 하던 작업 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받는 것이고, 사실 지금처럼 담배를 피우려면은 작업하던 걸 놓고 작업하는 장소에서 멀어져서 몇 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집중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담배를 태우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정말 담배 끊어보시면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나한테 큰 유인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됐고, 담배를 피워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인정을 해요. 담배를 피워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앙 1두군의 영원한 봉인을 맹세한 자들은 이제 담배를 피워도 돼. 예. 사실 제가 그 부분에서 제일 좀 효과를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는 정말로 쓸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엄청나게 쓸 일이 와도 나는 결코 쓰지 않겠다, 이 맹세를 하신 분들, 예를 들면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 담배를 태우시죠. 예. 그러니까 중앙일두군의 영원한 봉인을 맹세하신 분들은, 예, 뭐 종교인을 포함해서 담배를 태워도 되신다. 그럼 되고, 뭔가 일반인과 상대하려면 핸디캡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호나우딩류 드릴이다, 완전히 호나우딩류가 대단하다고 하죠. 예. 그 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호나우딩류가 뭐 한 번 하실 때 막 한 7명에서 8명 정도를 상대를 한다고 해요. 막 근데 그때 그 7번째 순서였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내 순서는 7번째였고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뭐 드릴로 뚫리는 것 같았대요, 완전히.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인하고 이렇게 상대를 좀 하려면 약간 핸디캡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탈인간급이다, 나는 호나우딩류도 내 앞에서 한 수 굽는다, 다만 나는 축구선수가 아닐 뿐이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예, 그분들은 담배를 좀 태워서 조금 죽여줘야겠죠,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나는 여기서 담배를 피울 수 있어, 그냥 여기가 흡연실이야, 이러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피우셔야죠. 직업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흡연하는 모습이 그냥 나는 너무 간지가 나. 그냥 흡연하는 내 자신이 너무 간지가 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담배를 피워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냥 막 내가 다 간지가 원빈급이고 막 그런데 근데 이 부분 아시죠? 예. 흡연하는 남자가 싫은 게 아니고 흡연하는 제가 싫은 거라는 거. 예. 여러분의 흡연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상상처럼 예, 그렇게 간지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 객관적으로 인정하시고 출발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간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아시죠? 저 이 부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대한민국 금연계에 어떠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닐까. 개인으로서는 아마 제일 큰 영향을 끼치신 분 같아요. 그럼 되는데 흡연을 이제 하나의 좀 팬시한, 멋있는 행동으로 이제 이해들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인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가 특히 그랬습니다. 담배는 정말 멋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드라마 속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박희순 배우님이 이렇게 담배를 탁 태우시면 그냥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듀퐁 짝퉁 라이터 그거 좀 하나 가지고 싶어서 지하상가 갔다가 짝퉁도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죠. 근데 담배를 끊고 나서 알았습니다. 담배를 아직은 이제 완전히 끊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참는 사람이 되겠죠, 담배를. 근데 자신의 몸을 일부러 파괴하는 행동은 멋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최고로 관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모습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담배를 마음껏 피우고 뭐 독한 술을 마음껏 들이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초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나의 모세혈관의 상태나 뭐 어떤 그 몸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중앙 일등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만 혈관 쪽에 핀트가 맞춰지는데 내 몸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항상 절제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게 더 멋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난 정말 진짜 담배 피울 때가 진짜 너무 멋있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걸 포기하고 담배를 끊으시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일 거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갑진년, 이제 용이 승천하는 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뜻하신 바 모두 잘 이루시고요. 특히 금연 결심하신 분들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